직장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워낙 탁월한 스페셜리스트라든지 또는 경력이 워낙 화려하면은 이쪽이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쪽에서 급여 인상을 바라는 급여를 1년 있다가 올려주겠다라든지 바라는 직급을 1년 있다가 그 자리로 발령을 내주겠다든지 이렇게 유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과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 사례를 바라보면은 거의 들어갈 때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100% 보장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들어가서 직원의 입장에 서면은 약자의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 약속 사항을 강하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이 헛된 약속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들어갈 때에 가급적이면은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나 복지나 업무 분장이나 직위에 대한 것을 확정을 짓고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잘 정착을 하려면은 첫 인상에서 호감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업무 능력이라든지 실력을 보여주고 오랜 시간이 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동화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인사를 할 때 또는 첫 출근을 할 때 많은 사람들과 첫 대면을 할 때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차후에 정착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내가 경력을 가지고 재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경력이 짧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저버리고 어차피 나는 새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신입사원과 같은 자세로 일을 하는 데에는 경력자이지만은 사람을 대하는 데에서는 신입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나이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이제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 실수를 하는 것이 반말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또는 직급이 위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을 뭔가 처음부터 휘어잡기 위해서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수긍을 하지만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인간관계는 상당히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인상에서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조직을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서부터 호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멘토를 잡아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멘토라고 하는 것은 그 직장에 새로 재취업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그 직장에서 이 어떤 그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파워맨이죠. 영향력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상당히 공정하고 그리고 또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분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큰 형님을 잡아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직이나 전직을 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들어갔을 때에 실패를 하는 인간관계에 실패를 하는 이유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격이라든지 나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입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내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 좀 나선다 하는 경박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것도 그 직장에 있는 상당히 뭔가 그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의 입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있는 여러 가지의 히스토리라든지 어떤 사연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그 멘토를 통해서 듣고 본인이 어떠한 고민사항이 있을 때도 그 멘토를 통해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멘토를 정하는 부분에서 꼭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재취업을 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갔을 때 굉장히 처음에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반갑게 다가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살갑게 다가오는데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한 분들 처음에 가자마자 너무 아주 친절을 베풀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분들은 멘토로 삼기에는 적합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 루머 메이커, 그냥 말을 퍼뜨리는 정보를 내가 빨리 캐치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빨리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싫어할 필요는 없지만은 멘토로 삼는 데는 부적합하다 하는 그러한 상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게 많은 분들이 재취업을 해서 옮겼을 경우에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요.
전 직장에 대한 생각을 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직장에서 어느 직장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직장에 있는 단점, 뭐 비전이 없든지 업무가 너무 강하든지 어떤 급여가 적든지 해서 이 직장으로 왔지만은 또 이 직장에 있는 단점이 보입니다. 그럴 때 묘한 것이 전 직장에 있는 장점이 또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현재 옮겨온 회사에 있는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이러지 않았다. 옛날 있던 회사에서는 이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현재 있는 직장의 동료들은 어떤 걸 느끼느냐? 이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히 우리 사람이 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전 직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직장에 헌신하는 예전부터 그 직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가 흔히 어떤 맨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삼성맨, 현대맨. 저는 이제 흔히 그 귀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맨을 바꾸면 삼성 귀신, 뭐 현대 귀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직장에 갔을 때에도 나는 여기에 귀신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전 직장을 사사건건 들먹이면서 자꾸 그것을 다른 데에서 온 경력자라고 하는 것을 현재 있는 동료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안전하게 정착을 하는데 저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히스토리를 공부하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는 분들을 새로운 그 재취업에 들어가는 분들을 보면은 대체로 생각을 하는 것이